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9번째 이야기. 가짜 거북의 이야기. 오늘도 샤디와 함께 행복하시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얘야. 공작 부인은 걸어가며 앨리스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웠다. 공작 부인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앨리스는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만났을 때 공작 부인이 그렇게 거칠었던 건 그저 후추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다. 내가 공작 부인이 되면...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원한다는 투로 말한 건 아니었다. 후추는 절대 부엌에 들이지 말아야지. 수프는 후추를 안 뿌려도 아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욱하는 건 언제나 후추 때문인지도 몰라. 앨리스는 새로운 규칙 같은 걸 발견한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식초는 사람들을 심술궂게 만들고 카모마일은 사람들이 비꼬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리엿 사탕은 아이들을 착하게 만들어주지.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보리엿 사탕을 줄 때 그렇게 엄하게 굴지 않을 텐데. 그때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리자 약간 당황했다. 얘야,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답하는 걸 잊었나 보구나. 지금 떠오르는 교훈은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 상황에 딱 맞는 게 생각날 거야. 앨리스는 이렇게 대꾸해 보았다. 교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작 부인이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얘야,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단다. 너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 쪽으로 몸을 더 바싹 갖다 댔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리 달갑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공작 부인이 아주 못생겼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작 부인의 턱이 앨리스의 어깨에 올려놓기에 높이가 딱 맞았기 때문이었다. 공작 부인의 턱은 불편할 정도로 뾰족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무례하게 굴기 싫어서 최대한 참아보기로 했다. 경기가 좀 더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앨리스가 대화를 이어보려고 말을 꺼냈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렇구나. 이 상황의 교훈은 이거란다. 아, 이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때문에 세상은 지금보다 더 잘 돌아갈 거다. 앨리스가 작게 말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 세상이 더 잘 돌아갈 거라고요. 아, 그래. 거의 비슷한 말이란다. 공작 부인은 날카롭고 뾰족한 턱을 앨리스의 어깨에 더 들이밀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의 교훈은 말의 의미를 잘 살펴라. 그러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란다. 그 말을 듣고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작 부인은 모든 일에서 교훈을 찾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너는 내가 왜 너의 허리에 팔을 두르지 않는지 궁금하겠지. 공작 부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왜 그런가 하면 너의 플라밍고의 성질이 어떤지 몰라서 그렇단다. 내가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플라밍고가 물지도 몰라요. 앨리스는 플라밍고를 실험해 보겠다는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공작 부인이 말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플라밍고와 겨자는 다 무니까. 그리고 이것의 교훈은 유유상종이라는 거다. 앨리스가 대꾸했다. 다만 겨자는 새가 아니지만요. 그렇지. 늘 그렇지만 너는 사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구나. 겨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광물일 거예요. 앨리스가 말했다. 물론 광물이지. 공작 부인은 앨리스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동의할 것처럼 대꾸했다. 여기 근처에 커다란 겨자 광산이 있단다. 이것의 교훈은 내 것이 더 많아질수록 너의 것은 더 적어진다란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마지막 말은 듣지도 않고 있다가 소리쳤다. 아, 알겠어요. 겨자는 야채예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야채 맞아요. 공작 부인이 수긍했다. 너의 말이 정확히 맞아. 그리고 이것의 교훈은 너가 되고 싶은 그대로 되어라이지. 더 간단히 말한다면 너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보였을 모습보다 너가 무엇이든 혹은 무엇이었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절대 상상하지 말라는 것이지. 앨리스는 예의를 갖춰 말했다. 제가 그 말을 받아 적었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제대로 마음먹고 하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공작 부인은 흡족해했다. 앨리스가 말했다. 그보다 더 길게 말하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 고민이라니. 그렇지 않단다. 내가 지금껏 말한 모든 교훈을 너에게 선물로 주마. 앨리스는 혼자 생각했다. 참 값싼 선물이네. 사람들이 그런 걸 생일 선물로 안 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또 생각에 빠져 있니? 공작 부인이 뾰족한 턱을 또 밀어붙이며 물었다. 앨리스는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똑부러지게 말했다. 제게도 생각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럼 있지. 돼지는 날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의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교훈을 끄집어내는 중이었는데도 말이다. 앨리스의 팔에 꼈던 공작 부인의 팔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고개를 들자 그들 앞에 여왕이 떡하니 팔짱을 낀 채 천둥 번개가 칠 것처럼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하고 있었다. 멋진 날입니다, 여왕 폐하. 공작 부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왕은 발을 쿵쿵 구르며 고함쳤다. 자, 내가 사전 경고를 하겠다. 너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너 머리가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없어져야 해. 선택하라. 공작 부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선택을 하고는 사라졌다. 경기를 계속하자.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했다. 앨리스는 너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여왕을 따라 크로케 경기장으로 갔다. 다른 손님들은 여왕이 사라진 틈을 타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하지만 여왕을 본 순간 허겁지겁 경기를 다시 시작했고 여왕은 잠시라도 지체되면 목숨을 내놓으란 말만 해댔다. 여왕은 경기하는 내내 선수들과 계속 다투면서 저 남자의 목을 쳐라. 혹은
저 여자의 목을 쳐라! 라고 외쳤다. 병사들은 여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감하러 가야 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골대 역할을 그만두고 가야 하니 30분 정도 지나자 골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왕과 여왕, 앨리스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모조리 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여왕은 숨을 헐떡이며 경기장을 나와 앨리스에게 물었다. 가짜 거북이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가짜 거북이가 뭔지도 모르는걸요. 가짜 거북이는 수프의 재료다. 여왕이 말했다.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앨리스가 대답했다. 어서 가자. 가짜 거북이가 자기의 역사를 너에게 들려줄 거다.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 앨리스는 왕이 모든 사람에게 나직하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전부 사면되었다. 여왕이 선고한 처형자 숫자에 기분이 우울했던 앨리스는 이 말에 안심하며 중얼거렸다. 아, 다행이다. 머지않아 여왕과 앨리스는 햇살을 받으며 깊이 잠들어 있는 그리핀을 만났다. 여왕이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 이 게으른 거사. 이 어린 아가씨를 데려가 가짜 거북이를 보여주고 역사를 듣게 해줘라. 나는 돌아가서 명령해둔 사형 집행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더니 여왕은 앨리스를 그리핀과 두고 가버렸다. 앨리스는 그리핀의 생김새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야만적인 여왕을 따라가느니 차라리 그리핀과 있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그리핀이 일어나 눈을 비볐다. 그리고 여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우습지 말이야. 그리핀이 반은 혼잣말로 반은 앨리스에게 드러나는 듯 말했다. 뭐가 우스워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리핀이 대답했다. 당연히 여왕이지. 전부 혼자 상상하는 거잖아. 사형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어서 가자. 앨리스는 그리핀을 천천히 따라가며 생각했다. 여기서는 전부 어서 가자 그러네. 내 평생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받은 적은 없었어. 절대로. 조금 걸어가자 멀리서 슬프고 외로운 표정의 가짜 거북이가 작은 바위 끝에 걸터 앉아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북이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앨리스는 거북이가 너무 가여웠다. 왜 저렇게 슬퍼하죠? 그리핀에게 묻자 그리핀은 조금 전과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전부 혼자 상상하는 거야. 가짜 거북이가 슬퍼할 만한 일은 없단다. 어서 가자. 둘은 가짜 거북이 앞으로 갔다. 거북이는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둘을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핀이 말했다. 여기 어린 아가씨를 데려왔다. 너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해. 그렇다고. 거북이의 목소리는 아주 저음에다 왠지 공허했다. 내가 말해줄게. 앉아. 둘 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끝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서 둘은 앉았고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얘기를 시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끝낸다는 거지? 하지만 꾹 참고 기다렸다. 한때
거북이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진짜 거북이였어. 그 말 뒤로 한참이나 말을 하지 않아서 그리핀이 이따금씩 히악 하고 외치는 소리와 거북이가 계속해서 꺽꺽 우는 소리만 들렸다. 하마터면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분명히 계속될 거라는 걸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드디어 가짜 거북이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조금 전보다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드문드문 훌쩍였다. 바다에 있는 학교에 다녔단다. 스승님은 늙은 거북이였지. 우리는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어. 왜 육지 거북이가 아닌데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어요? 앨리스가 물었다. 가짜 거북이가 발끈 화를 냈다. 스승님이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불렀지. 너는 정말 멍청하구나. 그런 단순한 질문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라. 그리핀이 덧붙였다. 그리고 둘은 말없이 앉아 가여운 앨리스를 빤히 쳐다보았다. 앨리스는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윽고 그리핀이 가짜 거북이를 재촉했다. 빨리 해라, 이 늙은 친구야. 종일 이야기할 거야. 가짜 거북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 우리는 바다에 있는 학교에 갔지. 너가 안 믿을지 몰라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앨리스가 끼어들었다. 넌 그랬어. 가짜 거북이가 말했다. 앨리스가 또 끼어들기 전에 그리핀이 당부했다. 좀 조용히 있어. 가짜 거북이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 사실 우리는 학교에 매일 갔어. 앨리스가 말했다. 저도 똑같이 매일 학교에 갔는데요.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방과후 수업도 받았어? 가짜 거북이는 약간 당황한 듯 물었다. 물론이죠. 프랑스어랑 음악을 배웠어요. 그러면 세탁은? 가짜 거북이가 물었다. 그런 건 물론 안 배웠죠. 앨리스가 못마땅하다는 듯 대답했다. 가짜 거북이는 크게 안심했다. 그렇다면 너가 다닌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었구나. 자, 내가 다녔던 학교는 등록금 고지서 끝에 프랑스어, 음악, 세탁은 별도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런데 바다 밑에서 살면 세탁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가짜 거북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것까지 배울 돈은 없었어. 정규 수업만 들었지. 정규 수업은 무슨 과목을 배웠는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가짜 거북이가 대답했다. 당연히 먼저 비틀거리기와 꿈틀거리기를 배웠지. 그리고 산수의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우는 거지. 야망, 방심, 추함, 그리고 조롱을 배운단다.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추함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핀은 깜짝 놀라며 두 발을 들더니 크게 외쳤다. 뭐라고?
추함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미화라는 말은 알고 있겠지? 앨리스는 자신이 없었다. 네, 그건 무언가를 예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핀이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런데 추함이 뭔지 모른다면 너는 진짜 바보 멍청이다. 앨리스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 거북이를 돌아보고 물었다. 또 뭘 배웠어요? 수수께끼도 배웠지. 가짜 거북이가 다리를 퍼덕이며 감옥을 세웠다. 고대와 현대의 수수께끼, 바다 지리학도 배우고 느리게 말하기도 배웠지. 느리게 말하기 스승님은 나이 많은 바다 뱀장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오셨어. 느리게 말하기, 쭉 뻗기, 전선에 감겨 기절하기를 가르쳐 주셨단다. 그런 과목은 어땠어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건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없구나. 난 몸이 너무 뻣뻣하거든. 그리고 그리핀은 배운 적이 없고. 그리핀이 말했다.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고전 선생님께는 배웠지. 나이가 지긋한 게였는데. 가짜 거북이가 한숨을 뱉었다. 나는 그 선생님한테는 배우지 않았어. 웃기와 슬퍼하기를 가르쳤다고 하던데. 그러셨지, 그러셨어. 그리핀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더니 둘은 발로 얼굴을 가렸다. 앨리스가 주제를 바꾸려고 얼른 물어보았다. 그래서 하루에 수업을 몇 시간 들었어요? 첫날은 10시간이었고 다음 날은 9시간. 그런 식이었어. 앨리스는 놀라워했다. 정말 신기한 시간표네요. 그리핀이 말했다.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지 않니? 하루씩 줄어드니까 말이다. 이런 시간표는 처음 들어본 터라 앨리스는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머리를 좀 굴려보았다. 그러면 11번째 날은 분명히 휴일이었겠네요? 물론 그랬지. 가짜 거북이가 말했다. 앨리스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12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때 그리핀이 단호한 어투로 대화를 중단시켰다. 이제 수업 얘기는 충분히 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놀이 이야기를 해줘.